오늘의 한국 명작의 산책은 개영묵의 백지 아다다입니다. 질그릇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샘문을 열어보니 아아이아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박씨가 뒷문을 밀자 장독대 밑에서 아다다가 입을 벌린 채 납작하게 엎어져 있었고 깨어진 항아리 조각이 된장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타나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인연이 동해를 또 잡았구나. 인연아 머더로 된장 프레든 푸네. 벙어리인 아다다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자 겁에 질린 얼굴로 용서를 빌려는 기색이지만 말이 되지 않아 안타까워합니다. 아다다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조롱삼아 아다다라고 불렸는데 부모까지도 그렇게 불렀으며 자신도 아다다라고 부르면 대답을 했습니다. 집안일이 아무리 바빠도 모르는 채 하고 있으면 될 것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녀의 성격은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 만족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저녁 행랑채에 세득한데 문을 묵은 된장을 옮겨 담으라고 한 말을 어느새 들었는지 아다다는 아침밥을 먹자마자 혼자 된장을 퍼나르다가 또 실수를 한 것입니다. 못 가간 시들이 못 가간 인연 못 가갔음 죽어라. 그녀는 어머니의 시집으로 가든지 죽어버리라는 말에 겁에 질려 대문 밖으로 나섰지만 그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시집으로 간다고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매는 어머니보다 무서웠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니 어머니의 매질이 사나울 것 같습니다. 아다다는 5년 전에 시집을 갔었는데 28살의 노총각에게 평생 먹을 것을 주는 조건으로 시집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 시집이지만 아다다가 일 잘하고 말 잘 들어 시부모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다다의 지참금으로 생활이 좀 여유로워지자 남편은 아다다를 미워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시아버지의 꾸중을 들으면 그분을 아다다에게 풀기 일쑤였습니다. 인연 고기 싫다. 내 집으로 가거라. 그리고는 매질이 이어졌지만 아다다는 참아가면서 아내와 며느리의 임무를 다했고 이런 아다다를 시부모는 더 귀여워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돈을 몽땅 챙겨서 도시로 간 남편이 투기에 기적적으로 성공해 2년 만에 거금과 웬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집을 짓고 새 살림을 시작하자 아다다에 대한 학대는 전에 비할 바가 아니었는데 시아버지도 남부끄럽지 않은 새 며느리에 마음이 쏠려 결국 아다다는 집으로 쫓겨온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아무리 생각해도 수롱이 내 집 밖에 갈 곳이 없었는데 수롱은 부모 동생 없는 30이 넘은 총각으로 누구보다도 아다다를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롱은 벌써 1년 전부터 아다다의 맘을 두었지만 시집갔다 쫓겨온 벙어리라도 김초씨의 딸이라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다다의 아버지는 지체 때문에 수롱이를 싫어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수롱이와 함께 어디로 달아났으면 하는 눈치를 알게 되자 어느 정도 내어놓고 아다다와 사귀었습니다. 아다다 너 또 울었구나. 아다다와 함께 도망가자고 하는 수롱과 그것이 너무 무섭다는 아다다. 그러나 수롱이의 계속된 권유에 아다다는 수롱이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둘은 동네를 피해 남모르는 곳으로 감쪽같이 달아나는 수밖에는 다른 묘책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다다와 수롱이는 그날 새벽으로 마을을 떠나 신미도라는 섬으로 가서 그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생소한 곳이라서 직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섬이라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것이 좋았지만 아다다는 이것을 한사코 말렸는데 몇 해 전에 살던 동네에 몇몇 사람이 들어와 배를 타다가 풍랑에 몰살을 당한 일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롱이는 그동안 아내를 사려고 열심히 모아놓은 돈으로 밭을 사서 농사를 짓기로 합니다. 우리 밭을 한 떼기 사자. 그래도 농사해야 사람 사는 것 같기. 내가 던답을 살라고 묶어둔 돈이 있거든. 수롱이는 보란듯이 선반 위의 석유통에서 지전 뭉치를 꺼내 보여주는데 아다다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돈이면 밭 2,000평은 살 수 있다는 수롱이의 말에 아다다는 말없이 머리를 흔드는데 수롱은 그것을 밭이 싫고 논을 사자는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다다는 그전 시집이 돈이 생기더니 완전히 변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 푼 없는 알몸인 줄 알았던 수롱이에게도 많은 돈이 있어 그것으로 밭을 산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니 돈이 자기에게 몽둥이를 가져다 주고 밭에다 조를 심는 것은 불행의 씨를 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롱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아다다는 그날 밤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짧은 봄밤이 새어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아다다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이 밤으로 그 돈을 처리하지 못하면 내일은 밭을 살 것이고 그 밭에서 나는 곡식은 해마다 돈을 불려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돈이 늘어감에 따라서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정은 멀어질 것이며 그 다음은 생각하기조차 무서웠습니다. 어느덧 창이 희끄스름하게 비치자 아다다는 더 누워있을 수가 없어 선반 위에 석유통 속에다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전 뭉치를 손에 쥐고는 조심조심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문을 열고 나가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깊은 물속에다 그 돈을 던져버리려는 것인데 조수가 거품을 내며 해안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아다다는 허리춤 속에서 지전 뭉치를 쥐어들고는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이 물결 위에 그것을 뿌렸습니다. 밀려 내려가는 무수한 그 지은 조각들이 넓은 바다로 내려갈 것을 생각하자 아다다는 춤이라도 출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러나 돈이 완전히 흘러내려가려면 아직 몇 분이 더 있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뒤에서 수롱이가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 아다다야. 너 돈 안 건세. 돈 말이야 돈. 바다의 지전 조각이 떠내려가는 것을 본 수롱이는 그의 연유를 물을 겨를도 없이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수롱이는 돈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수롱이는 가슴까지 잠기는 곳에서 더 들어가지 못하고 흘러내려가는 돈을 안타깝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수롱이는 마지막 돈까지 눈앞에서 사라지자 쏜살같이 언덕으로 달려와 아무런 말도 없이 벌벌 떨고 서 있는 아다다를 사정없이 발길로 찼습니다. 수롱에 맞은 아다다는 언덕을 굴러떨어져 물속에 잠겼는데 한복판 위로 밀려가 두 팔을 물 밖으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나 깊은 파도를 견딜 수 없어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는데 수롱은 주먹을 쥔 채 우두커니 서서 물결만 뚫어져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떼들은 눈물겨운 처참한 비극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기약기약하는 소리를 내며 해안을 날고 있었습니다. 백치 아다다는 1935년 5월 조선 문단에 발표된 단편소설인데 당시 평곡 선천 지방에 실제로 있었던 한 벙어리의 이야기의 힌트를 받아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 나오는 신미도는 지도에 나오는 큰 섬으로 배의 군집처로도 유명합니다. 계웅목은 자신의 고향과도 가까운 신미도를 무대로 설정하고 백치를 등장시켜 원시적인 강한 향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 면에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 영화로 제작되고 유행가로도 작곡되어 널리 애창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 가치의 결정이 물질이 아니고 사랑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웅묵은 본명이 하태웅으로 1904년 경북 선천 출생이며 삼봉국립보통학교를 졸업 후 서당에서 수학했고 희문고고를 거쳐 1928년 일본에 건너가 토요대 동양학과에서 수학했습니다. 소년지 새소리와 생장의 현상문예에 당선되었으나 본격 작품 활동은 1927년 조선문단의 소설 최서방이 당선된 이후로 인도지주 백치아다다를 발표하면서 작가로서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1938년에 조선일보 출판부에서 근무했으며 1943년에는 일본 천황 불경죄로 2개월간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광복 직후에 좌익 문단의 대립 속에 중간적 입장을 고수하며 정비석과 함께 조선을 창간했으며 1961년 현대문학의 설수집을 연재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경험은 평생을 간다. 사랑의 열망은 우리에게 훌륭하고 멋진 엄마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어린 시절 좋은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맺었다면 어른이 된 뒤에도 좋은 짝을 만날 확률이 높으며 애정을 유지하기 위해 환상에 기댈 필요가 없어진다. 샌디 호치키스 나르시시즘의 심리학